일단 영화가 시작되면 루크라는 인물이 나오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모터사이클 스턴트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우연히 자기에게 1년 전 자기가 잠시 사귀었던 로미나라는 여자가 찾아옵니다. Do you remember my name? Romina? 그래서 다시 어떻게 이 여자랑 관계를 시작해볼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작년의 일로 아이가 있었다는 거죠. Who's that guy? He's yours. 자신을 버린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루크는 결국 모터사이클 스턴트맨을 그만두고 이 마을에 정착해 가족을 보살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결국 좌절하게 되는데요. Okay, how are you going to take care of us? 자, 이 좌절감 때문에 결국 은행을 털게 된 루크. 하지만 자신을 쫓던 신참 경찰 에이버리의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에이버리는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15년 뒤 잊고 있었던 루크의 아들 제이슨과 자신의 아들 AJ가 서로 만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혼란이 시작이 됩니다. You can have anything you want, but I don't want you to touch that kid. 아버지들의 진실을 알게 된 소년들의 비극. 과연 어떠한 결말에 이르게 될까요? 영화 Place Beyond the Finds입니다. 자, 이야기만으로 봤을 때 마치 세 편의 영화를 네.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그런 아주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게 이제 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 영화 포스터를 보면 사실 대부분의 관객들이 두 주인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라이언 고슬링이라는 스타가 있고, 또 한쪽에는 브래들리 쿠퍼가 있고. 근데 초반 한 3, 40분이 지나도록 브래들리 쿠퍼는 나오지도 않고, 라이언 고슬링 얘기만 한참 나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라이언 고슬링이 한 전체 3분의 1도 지나버리면 총을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또 다른 쪽으로 완전히 점프를 하게 되는데, 처음 얘기는 결국 루크 얘기, 그 다음에 가운데 토막에 해당하는 얘기는 그 경찰관인 에이버리 이야기,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가 되면 또 다른 세대 이야기가 또 시간을 건너뛰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What was his name? 그래서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마치 그 하나의 단락이 끝나고 새로운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네네. 새로운 긴장감 속에서 새롭게 그 스토리를 쳐다봐야 되는 아주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얘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낸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의 느낌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이 지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 그게 그때 그 일의 결과로 지금 나한테 이런 비극이 생기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운명에 대한 무력감, 이런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굉장히 인상적인 구조죠. 배우들 중에서는 누가 인상적이셨어요? 전 역시 뭐 처음 등장했던 라이언 고슬링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라이언 고슬링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미남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할리우드 배우 중에 가장 눈이 쳐졌어요. 마치 과거를 알 수 없는 인물이지만 뭔가 그 마음속에는 어떤 허무함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인물. Look, don't tell him about me, okay? 저는 3부에 나오는 데인 드한이라는 배우. 데인 드한. 크로니클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바로 차가 찌그러지는. 어떻게 보면 10대가 슈퍼히어로로 등장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울하고 어둡고, 말하자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졌을 때 벌어지는 어떤 그 비극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어두운 다크한 톤으로 만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데인 드한의 그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딱 보면 데인 드한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쟤는 얼굴에 아예 그냥 사연이 있는 애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굉장한 드라마를 그 자체만으로도 갖고 있는. 네. 영화 평론가 되기 위해서 이제 관상 공부를 좀 해요. 네. Tom's for me. I'm still his father. I can give him stuff. 원래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이제 데릭 시앤 프랜스라는 감독인데, 데릭 시앤 프랜스가 바로 전작이 블루 발렌타인이에요. 네. 그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네. 블루 발렌타인 영화 좋았죠. 더구나 그 영화 속에서 라이언 고슬링이 또 주연을 맡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블루 발렌타인을 찍을 때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그 두 남녀 배우가 어쨌건 할리우드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남녀 배우의 어떤 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실제로 같은 작은 아파트를 렌트를 해서 한 달 동안 같이 살게 했다는 거예요. 참 좋은 거. 네. 라이언 고슬링이 이 감독의 영화에 계속 출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군요. 네, 분명한 이유가.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배우들의 연기를 만들어낼 정도인데, 이 영화도 보시게 되면 배우들로부터 굉장히 잘 끌어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사실 대표적인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이기도 한데, 세례식 장면이에요. 네. 아이가 세례를 교회에서 받게 되는 거를 그 의자에서 지켜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원래는 그 장면에서 분노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심리를 연기하도록 되어 있었대요, 시나리오에. 근데 들어와서 카메라가 찍는 순간 라이언 고슬링 자체가 그 상황에서 자기가 너무나 완벽하게 이제 빙의가 돼서 연기를 하게 되는데 분노의 연기를 하지 않고 슬픈 연기를 해요. 지금 무력감의 연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장면에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던 것이 뭐냐면 세례식 장면을 그 약간 원근으로 그 라이언 고슬링의 시점을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을 보면 네네.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너무 영적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비현실적인 톤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바로 다음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스스로 그 자책하면서 숲을 막 오토바이로 달리는 장면이라서 네. 그 앞에 정적인 장면과 뒤에 동적인 장면이 이렇게 관객의 가슴 속에서 굉장히 어떤 파문 같은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참 좋은 그런 장면들이었죠. 자, 이렇게 멋진 연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제 그 영화의 어떤 설정에 대해서 진부하다는 평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은 말하자면 어디선가 한번 본 듯한 데자뷰를 좀 연상시키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주제나 정서는 명확하죠. 그건 뭔가 하면 업입니다. 말하자면 네.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과거는 죽지 않는다 이런 건데 그 과정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이 스토리를 그리고 전형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에이버리가 십몇 년 동안 자기에게 죄책감의 근원인 상대 남자의 집안의 가족 사진을 지갑에 항상 갖고 다닙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죄책감이 있다라면 그 가족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다른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해소하려고 했을 텐데 차라리 그 사진을 안 보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장면을 상대방 가족이 마지막 절정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감정이 엄청난 이제 증폭이 생기면서 클라이막스가 생기는 건데 그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그런 인위적인 장치들을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계도가 드러난다고 할까요? 그렇게 영화를 만든 느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걸 딱 들어보니까 네. 별 반 개 빠지는 소리. 네. 관상을 보는 건 제가 아니고 태연 씨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거의. 네. 자, 그렇다면 이 Place Beyond the Pines 이 영화에 대한 별점과 한 줄 정리 만나봅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 네. 아까 반 개 빠졌어. 정확하게 아시네요. 반 개가. 운명 앞에 선 무력감이 빚어내는 페이소스. 인과응보에 대한 헐리우드식 고찰. 결국은 아버지의 원죄. 네. 아버지가 문제예요. 잘 살아요.